세력, 국회 보수 세력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드디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와 행정과 특히도 완전히 제 역할을 하면 국가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국가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억강부약한다. 강자들 지역하고 사람 내고 죄 지은 사람 처벌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이 국가가 하는 기능입니다.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이 세는 삼성이든 뭐 재벌이든 이제 정치 권력하고 유착해서 부담이 도 없고 약자들 괴롭히고 법 어기가면서 돈 벌고 이런 짓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약자들한테도 기회가 오죠. 다수의 약자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당연히 감옥 가서 사면도 없이 한참 살아야지. 하여튼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 최순실 일가와 뭐 박근혜 공동 재산을 알리는 그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재산들을 그냥 예. 불법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법으로 만들면 돼요.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자연적 정의예요. 그냥 상식이잖아. 네. 죄 지어가지고 돈 부었는데 처벌만 받으면 돈은 다 가진다. 그 앞으로 계속 죄 지어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범죄 행위로 가진 수익까지 뺏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헌법 판결에 있어요. 근데 그 아마 시혜재산 환수법에 있잖아요. 처음 그 시드머니가 아마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거를 뭐 나름 뭐 잘 굴렸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굴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범주까지 할지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정해야지. 그렇다고 뭐 조선시대까지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 한계를 둬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법을 할 때 정하는 거죠. 시장님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시장님 말고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 없어요? 네. 없는 이유는 뭐죠? 일단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걸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미리 다 뿌려서 다 걸쳐놨어요, 이미. 문재인 전 대표 착해 보이던데 사람.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착해 보이는데 네. 주변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변 측근들이요? 주변 사람들, 측근들이든 주변 세력이든 다 한 식구인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자꾸 그래서 많이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기득권자들 모아놓으면 다 걸려있어요. 그러면 권력에 타격이 오거든요. 네. 정권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고전에 한 자리씩 주든지 뭐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그럼 그 사람이 하나 걸리잖아요. 그럼 권력의 정당성에 훼손이 와요.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훼손이 와. 그러면 자꾸 말려야 돼. 적당하게 끊어야 되고. 그게 주변 측근들의 문제입니다. 이 권력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다 걸어놓습니다. 저한테도 접근해요, 사실은. 접근했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보험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저한테 이런 7억 줄 테니까 선거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 아주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해서 와가지고. 오. 그 끌어냅니까, 시장님은? 저 안 했죠. 저 알았지, 이건 독이다. 독인 걸 아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줘요? 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그 아까운 돈을 왜 주냐고.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독약이든 낚시예요. 야, 형 송가역 할만하네. 괜찮은 분이네. 괜찮아요. 이게 내가 살아남은 게 만약에 제가 네. 뭔가 부정이나 이런 데 걸려 있으면요. 네. 큰 소리 못 칩니다. 낼 수가 없구나. 어디다 큰 소리 내요? 바로 가죠. 언론에서 매장이 되든지 감옥을 가든지. 저는 성남시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평균 4일에 3일을 수사 감사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게 박근혜 정권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요. 이명박 때부터. 근데 통계를 내봤다니까요.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감사 내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시장님, 심플하게 기득권, 권력 이런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쓴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미 검증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적당하게 할 수 있죠. 힘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지.
왜냐하면 서로 수류탄을 하나씩 나눠 갖고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서로가. 적절한 수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안 하면 바보 되는 거니까. 까면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 적정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장님께서는 또 법률 전문가셔 지금도 시니까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구형을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예. 최소 무기지. 아 최소 무기입니까? 조 시장님, 그래도 약간 좀 고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네.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최하 수백억에다가 네.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입힌 국민연금만 해도 수천억이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재벌이 얻은 이익이 최하 3조 원이고 네. 간접 이익까지 하면 10조 원이 넘는다는데 네. 이런 천문학적인 정말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정 비리 사건을 저지른 건데 무기 보내야지 그거를 그러면 이런 정도면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는 외국과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정도 했으면요. 네. 징역 300년이야. 미국 같은 경우 계속 합치잖아요. 네. 액수따로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기는 형량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곱하기 몇 건에 얼마에 뭐 이렇게 수백 년 정도밖에. 근데 우리는 무기 해봤자 인생 말년까지 해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오래 사시게 하셔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지. 건강하게 이렇게. 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 당연한 게 왜 웃기는 일이냐고.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웃는다니까요. 맞아.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맞아.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끝장났지. 말이 안 되지. 대통령 돼도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해법을 찾거나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원칙대로 한 번은 그래야 된다니까. 한 번은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맞아요. 이번은 넘어가자. 한 번은 해야 된다. 70년 동안 넘어왔어요. 맨날 화합해. 맨날 화합해. 맨날 통합의 이름으로 아. 통합해놓고. 통합한다 그러고 실제로 뭘 하냐면요. 기득권자들 용서하고 기득권을 나누는 걸 사실 통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봉합했잖아요, 봉합. 네. 지금도 봉합하자고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당히 손에 피좀 가리자. 묻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맨날 뭐 남들 안 하는 거 하다가 손에 피 묻혀가지고 사진 똥을 묻혔는데 나보고 피 묻혔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붉은 똥이었는데 혈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답답한 게 나라가 진짜 제대로 네. 다수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평생 구운 꿈이니까. 요건 좀 제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공무원분들 성남시 공무원분들 대선 나오면 다 찍어주실까요?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니지 빨리 떠나라고. 요거 재밌다. 재밌어. 빨리 당선돼서 빨리 가라. 이거 애드립입니까? 진짜. 예. 이걸 써먹으세요. 재밌네. 생각 성남시 공무원도 일 많이 시키거든요. 그 얘기는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긴 한데 되게 자부심 보람을 느끼고. 가지고 있어요. 성남 시민들이 좋아요. 좋아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님을. 분당 분들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분당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분당 분들은 전에는 성남 사는 게 아니고 분당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성남 산다고 얘기를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당과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사람들 성남 살지?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전에는 성남산 아니라고 그랬거든. 성남 그런 이미지가 철거민의 부정부패, 뭐, 시커먼 느낌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성남시 진짜 돈 많이 벌어주는데 성남시장 이재명 이래가 지금 대선을 나가는 바람에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 올라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장님 전 시장이 진짜 뭐 많이 저질러 놓고 왔어. 그렇죠. 뭐 무슨 지하철, 전철이면 뭐 하여튼 별걸 다 해놔갖고. 그렇죠. 네, 빚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럼 또 돌아가셨는데 뭐 나도 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또 몇몇 분들은 또 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서민 정도, 네. 중산층 정도. 네. 예.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가혹하게 뭐 좀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정책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는 반드시 좀 한번 개선할 필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죠. 맞아요. 제가 재벌 체제 했지. 재벌 기업을 없애자고 설마 재벌 기업을 없애자고 하겠습니까? 대기업 없애자 그러겠어요? 재벌 체제라고 하는 그 잘못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게 있잖아요. 재벌 기업들을 재벌 가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 수단으로 막 이용해 먹잖아요. 네. 탈법 상속 수단 쓰고 이거를 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재벌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들에서 경쟁력도 갖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다. 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좀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주소를 벌어주고 재벌 없애자한다 저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소위 이 사회의 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자기 능력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부를 만든 사람들을 제가 왜, 전 존경하지. 저도 나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왜 증오하겠어요? 그렇지. 문제는 부당한 수단으로 다수의 억울한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고 그들이 만든 성과물 훔쳐가니까 네네. 그런 걸 제가 문제 삼는 거고 부자들 증세를 제가 얘기해도 지금 연간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연간 10억 이상 벌기 그 사람들 보고 10억 이상에 대해서 10%만 더 내자 그러자. 그래봐야 2조 4천억이면 그걸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2조 4천억이면 전국에 6천 명이에요? 60명밖에 안 돼요. 진짜 소수. 1년에 10억 10억 이상 이상 버는 버는 사람. 사람이요? 네, 네. 오. 숨기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대기업 증세하자 그런 것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연간 영업이익 600억 보면은 그 8억 더 내자. 48억 더 내자. 그 회사 망하겠어요. 1조 원 더 벌면은 네. 그 예를 들어 800억만 더 내자. 아 망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대상 기업이 4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로부터 광고받는 언론들이 또 그러죠.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다 이해하실 테고. 네. 그냥 그런 정도지. 내가 무슨 부자에 대해서 무슨 절대감 가진 사람. 나도 나름 부자야.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시장님 주식 투자하고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 주식 투자해요. 이런 얘기 좋잖아요. 난 그거 주로 대기업들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좋아. 그래서 좀 버셨어요? 옛날에 그 저기 소형주 네. 그 사타 쪽박 됐고 잡주 소형 잡주 그러다가 날렸고 IMF 때 지금은 날렸죠. 지금은 이제 브루시만. 그렇죠. 교과서대로 우량 대형주 네네. 장기 보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쌀 때까지 쌀 때 산다. 계속 물타기 하고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반기업인도 아니고 네. 근데 반기업인처럼 보이지. 그렇지.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궁금한 거 저희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가족이란 뭡니까? 제 원천이죠, 원천. 원천? 네. 뭐, 집이 제일 편하고, 또 가족도 소중하고. 그게 좀 확대될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집안일 수도 있고, 그게. 네네네.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전체 공동체까지 좀 확대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같이 좀 살자. 네. 제가 어디 사인해달라면 맨날 쓰는 게 있어요. 함께 사는 재산.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가치죠. 같이 좀 삽시다. 네. 좀 억울한 사람 없게. 제 꿈이에요, 그냥.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문재인이란? 뭐,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동지죠. 훌륭한 동지. 네, 팀원들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축구팀으로 보면, 저는 이제 미드필더냐, 공격형 미드필더냐,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냐, 지금 이거 단계고, 네. 지금 스트라이커가 네네. 지금 문재인 후보죠. 골을 넣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MVP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MVP가 되려면, 네. 팀이 이겨야 돼요. 팀이 이겨야 되고, 한 사람만 가져도 안 됩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발전에서 내가 스트라이커 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미드필더 됐다고 에이 안 해.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팀이 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보완해주고 이 경선이 끝나도 진 쪽 그건 다 인정하고 이긴 쪽 열심히 도와서 팀이 이겨야죠. 네. 그리고 이긴 다음에 같이 가야지.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보면 이재명에게 박근혜란? 야, 이 박근혜는 참 공사가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공적으로야 이 절대 대통령에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에서 나라 망친 사람이고 근데 사적으로 보면 네. 저의 아주 핵심적인 그 홍보대사 이 양반이 딱그 탄핵 의결되면서 내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시점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없어지니까 자꾸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최욱 씨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이재명에게 반드시 플러스로 작용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양마적인 상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은 안 없었으니까. 됐고. 네. 끝으로 저희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혹시 뭐, 이 얘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얘기하고 내 말실수 같다. 뭐든지 좋습니다. 뭐 실수는 없고요. 제가 네. 있는 대로 다 보여줬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강연이고 뭐고 원고 없이 머리에 들어있는 얘기를 막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수백 시간을 넘게 했는데 맞아요. 지금 막 뒤지고 있을 거거든요. 문제되는 발은. 예, 말 바뀐 거 이런 거 막. 근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바뀐 경우는 있지만 뜻이 바뀐 경우는 없죠. 예, 그건 왜냐하면 저는 확실한 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내 생각 외에는 말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어디에서 이런 말 했는데? 라고 나한테 찔러보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내 생각에 어긋나는 건 말한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게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말한 거 지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한 거 안 지키면 좀 이렇게 어디 두드러기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못 견뎌요, 제 스스로.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네.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말하면 실천하는 사람이고 특히 국민이 공적으로 하는 약속, 즉 공약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는 건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했으면 사기꾼이고 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면 배신자지. 네,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뭐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뭐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더 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 뭐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냥 딱 단답형으로만 말씀드리고 또 있어요? 끝나지 네. 않고? 그 혹시 국내외를 뭐 막론하고 롤모델 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두테르테? 외교 정책에서는 좀 배울 게 있어요. 누구한테요? 두테르테. 그래요? 농담을 한 말인데. 외교 정책. 네. 미국과 네네. 중국의 관계에서 그냥 자기주적인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돌아가려고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꽤 성과도 있고. 그 외에 뭐 인권 침해라든지 법 질서를 요새하는 건 네. 말도 안 되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김구 선생을 좋아하고요. 그 선 굵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저보다 그럴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루즈벨트가 참 대단한 지도자였거든요. 빨갱이몰이 당하면서도 네네네. 그야말로 대기업들 규제 강화하고 독점 혁파하고 증세하고 네. 복지 확대하고 노동자 보호하고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하면 반란죄로 처벌했거든요. 총 맞고 네, 총 사형시키고 그랬는데 반대로 노동자를 보호하기로 해서 미국에 50년 호황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루즈벨트 좀 좋아합니다. 네. 오늘 한 2시간가량 시장님과 함께 했었는데. 기차로 친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지금 시장님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찍을 이유는 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선 후보들을 모실 예정인데 네. 첫 방송 굉장히 아마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반할 만한 후보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저희 그 선거인단 21일 18시에 마감되는 거죠? 네. 네. 요거 저 시장님한테 도움 좀 드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뭐한 20만 정도만 해주면 20만이면 뭐 이기지. 이깁니까? 네, 확실하게. 약한데 20만이면? 아, 내 팬클럽만 가도 되겠네. 진짜요? 네. 아, 뭐 한번 움직여보죠, 그러면. 그럼 지지율 올리는 거 하지 말고 선거인단. 아, 그걸로 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1811에 1000번 전화해가지고 1811에 1000번 전화해서 1000번. 네. 전화해가지고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어. 핸드폰 인증하고. 네. 조금 귀찮은 작업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 정도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죠. 세상이 바뀌죠. 세상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죠. 좋습니다. 정치 세력, 부패 정치 세력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와 행정과 특히도 완전히 제 역할을 하는 국가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국가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억강부약한다. 강자들, 지역 강도 못하는 사람 내고 죄 지은 사람 처벌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네. 억울한 사람 없게 이 국가가 하는 기능입니다.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하는 기능. 네.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이 세는 삼성이든 뭐 우리 재벌이든 이제 정치 권력하고 유착해서 부담이 도 없고 약자들 괴롭히고 법 어기가면서 돈 벌고 이런 짓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약자들한테도 기회가 오죠. 다수의 약자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당연히 감옥 가서 사면도 없이 한참 살아야지. 하여튼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 최순실 일가와 뭐 박근혜 공동 재산을 알리는 그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 재산들을 그냥 예. 불법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법으로 만들면 돼요.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자연적 정의예요. 그건 상식이잖아. 그럼 네. 죄 지어가지고 돈 부었는데 처벌만 받으면 돈은 다 가진다. 그 앞으로 계속 죄 지으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범죄 행위로 가진 수익까지 뺏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헌법 판결에 있어요. 근데 그 아마 시혜재산 환수법에 있잖아요. 처음 그 시드머니가 아마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독약이 든 낚시예요. 야, 형 송가역 할만하네. 괜찮은 분이네. 괜찮아요. 이게 내가 살아남은 게 만약에 제가 네. 뭔가 부정이나 이런 데 걸려 있으면요. 네. 큰 소리 못 칩니다. 아, 낼 수가 없구나. 어디다 큰 소리 내요? 바로 가죠. 아. 언론에서 매장이 되든지 감옥을 가든지. 저는 성남시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평균 4일에 3일을 수사 감사 받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게 박근혜 정권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요. 이명박 때부터. 근데 통계를 내봤다니까요.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감사 내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시장님, 심플하게 기득권, 권력, 이런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쓴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미 검증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적당하게 할 수 있죠. 힘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지. 왜냐하면 서로 출탄을 하나씩 나눠 갖고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서로가. 적절한 수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안 하면 바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면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적정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장님께서는 또 법률 전문가셔 지금도 시니까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구형을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예. 저 최소 무기지. 최소 무기입니까? 조 시장님, 그래도 약간 좀 고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네.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최하 수백억에다가 네.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입힌 국민연금 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거를 뭐 나름 뭐 잘 굴렸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불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발표하기가 어느 범주까지 할지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정해야지. 어쨌든 그렇다고 뭐 실제- 조선시대까지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 한계를 둬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법을 할 때 정하는 거죠. 시장님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시장님 말고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알죠. 진짜 없어요? 네. 없는 왜냐면- 이유는 뭐죠? 일단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걸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미리 다 뿌려서 다 걸쳐놨어요, 이미. 문재인 전 대표 착해 보이던데 사람.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착해 보이는데, 네. 주변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변 측근들이요. 주변 사람들, 측근들이든 주변의 세력이든 다 한 식구인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자꾸 그래서 많이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기득권자들 모아놓으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권력에 타격이 오거든요. 네. 정권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고전에 한 자리씩 주든지 뭐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그럼 그 사람이 하나 걸리잖아요. 그럼 권력의 정당성에 훼손이 와요.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훼손이 와. 그러면 자꾸 말려야 돼. 적당한테 끊어야 되고. 그게 주변 측근들의 문제입니다. 이 권력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다 걸어놓습니다. 저한테도 접근해요, 사실은. 접근했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보험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저한테 거예요. 7억 줄 테니까 선거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 합주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해서 와가지고. 오. 그 끌어냅니까, 시장님은? 저 안 했죠. 저 알았지, 이건 독이다. 아, 독인 걸 아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줘요? 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 아까운 돈을 왜 주냐고. 그것만 해도 수천억이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재벌이 얻은 이익이 최하 3조 원이고. 네. 간접 이익까지 하면 10조 원이 넘는다는데. 네. 이런 천문학적인 정말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정 비리 사건을 저지른 건데. 무기 보내야지, 그거를 그러면. 이런 정도면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외국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정도 했으면요. 네. 징역 300년이야. 미국 같은 경우 계속 합치잖아요. 네. 액수따라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기는 형량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곱하기 몇 건에 얼마에 뭐 이렇게 수백 년 곱하기. 근데 우리는 무기 해봤자 인생 말년까지 해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오래 사시게 하셔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지. 건강하게, 이렇게. 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 당연한 게 왜 웃기는 일이냐고.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웃는다니까요. 맞아. 웃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너무 당연한 일이야. 맞아.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끝장났지. 말이 안 되지. 대통령도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해법을 찾거나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원칙대로. 한 번은 그래야 된다니까. 한 번은.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맞아요. 이번은 넘어가자. 한 번은 해야 된다. 70년 동안 넘어왔어요. 맨날 화합해. 맨날 화합해. 맨날 통합의 이름으로 통합해놓고. 네. 통합한다는 거 실제로 뭘 하냐면요. 기득권자들 용서하고 기득권을 나누는 걸 사실 통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봉합했잖아요, 봉합. 네. 지금도 봉합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당히 손에 피좀 다루자. 묻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맨날 뭐, 남들 안 하는 거 하다가 손에 피 묻혀가지고, 사실 똥을 묻혔는데, 나보고 피 묻혔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붉은 똥이었는데. 혈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답답한 게, 나라가 진짜 제대로 네. 다수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평생 꾸은 꿈이니까. 요건 좀 이번에 제가 기회를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공무원분들, 성남시 공무원분들, 대선 나오면 다 찍어주실까요?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니지. 빨리 떠나라고. 요거 재밌다! 재밌어! 빨리 당선돼서 빨리 가라. 요거 애드립입니까? 진짜. 예. 이걸 써먹으세요. 재밌네. 성남시 공무원도 일 많이 시키거든요. 그 얘기는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긴 한데 되게 자부심 보람을 느끼고. 가지고 있어요. 네. 성남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을. 분당 분들은 약간 좀 의심의 눈치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분당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분당 분들은 전에는 성남 사는 게 아니고 분당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성남 산다고 얘기를 많이 바뀌었죠. 아. 왜냐면 이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당과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사람들 시장이 성남 때문에. 살지?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전에는 성남산 아니라고 그랬거든. 성남 그런 이미지가 철거민의 부정부패, 뭐, 시커먼 느낌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성남시 진짜 돈 많이 벌어주는데 성남시장 이재명 이래가 지금 대선을 나가는 바람에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장님 전 시장이 진짜 뭐 많이 저질러 놓고 왔어. 그렇죠. 뭐 무슨 지하철, 아니, 전철이면 뭐 하여튼 별거 다 해놔갖고. 그렇죠. 예, 빚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그럼 또 돌아가셨는데 뭐 나도 시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또 몇몇 분들은 또 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서민 정도, 중산층 정도, 네. 예,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가혹하게 뭐 좀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정책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